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청일전쟁 3부입니다. 1894년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 자체 힘만으로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할 여력이 없던 조선은 청나라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북양함대의 위력을 어느 정도 선보이고 싶었던 이홍장과 무언가 과시할 만한 업적으로 서태후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10대 황제 광수제는 파병을 결정합니다. 텐진조에게 의거 이홍장은 일본에게 파병 사실을 알리면서 일본은 관여하지 말라고 했으나 역시 의회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며 강경한 모습으로 정권의 지지도를 확보하고자 했던 총리 이토 히로부미도 의회를 해산시키고 메이지 덴노를 통해 전쟁을 지휘할 대본영을 설치한 후 마찬가지로 조선에 파병하기로 합니다.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조선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조선에도 전해지자 외세가 한반도로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던 동학농민군은 6월 4일에서 6월 6일 전주에서 조선 광군과 화약을 맺고는 모든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이렇게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 들어오는 명분은 사라졌고 원세계와 일본 공사는 서로 본국에게 알렸으나 이홍장과 이토 히로부미는 아주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6월 9일 정여창 제동이 이끄는 약 3,000명의 북양함대가 충청도 아산만에 입항했으며 3일 후 6월 12일 오시마 요시마사가 이끄는 8,000명의 혼성 제9여단이 인천 제물포에 상륙했습니다. 당시 동학농민군이 있던 곳은 오늘날의 전라북도 전주였습니다. 지리를 생각해본다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군이 충청도 아산에 상륙한 건 이해가 갑니다. 다만 동학농민군은 이미 해산을 했기에 상륙한 청나라군은 싸울 상대가 없으니 어영부영 시간을 때우고 있었는데 인천 제물포에 상륙한 일본군은 이해가 안 가죠. 아니나 다를까 일본군의 목표는 동학농민군이 아니었습니다. 6월 12일 제물포에 상륙한 오시마 요시마사의 혼성 제9여단은 16일경 전군이 다 제물포에 상륙했고 이들은 한양으로 진격했습니다. 다만 이토 히로부미가 전쟁까지 원했는가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는 당시 이토 히로부미가 겁을 줄 정도였지 전쟁까지는 원치 않았다고 하는데 일단 당시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의 여론은 강경 여론이 대세였고 이토 히로부미가 이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6월 13일 의회 회의에서 이토 히로부미는 청일 양국이 한반도에서 군대를 다시 주둔시키고 조선의 내전개혁을 공동으로 감행해 한반도에서 청일 양국 영향력의 균형을 맞추자는 청일 협조론을 주장했으나 무스 무네미스 등 강경파들의 반대로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만약 조선의 일본 군대를 파병까지 해서 아무런 수확도 없이 철군한다면 이토 히로부미의 권력 기반은 더더욱 약해질 게 뻔했습니다. 6월 15일 일본 의회는 최종 결의안에 합의를 봤습니다. 일본 의회는 우선 청나라에게 조선에 대해 공동으로 내전개혁을 추진하며 양국 모두 다시 군대를 철수한다는 제안서를 보내되 만약 청나라가 거절하면 전쟁에 돌입하며 일본 단독으로 조선의 내전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합의를 봤죠. 일본 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일 청나라 공사에게 전달했고 6월 21일 청나라의 총리 야무는 주일 청나라 공사에게 거절한다는 회답을 보냅니다. 이홍장은 동학농민운동이 끝났으니 양국은 조건 없이 철수하며 조선의 내전개혁은 그들 스스로 알아서 하게 냅두자고 했죠. 일본은 계획대로 6월 22일 청나라에 절교서를 보냄과 동시에 조선의 일본 투송선을 몇 척 더 지원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6월 23일 일본군 혼성 제9여단은 한양의 용산에 주둔합니다. 여기서 한반도에 욕심을 보이던 또 다른 세력 러시아가 일본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진즉이 청, 일본,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시키기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당장 청나라와 일본 양국의 철병을 추진하려고 으름장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의 압력을 받은 일본은 바로 깨갱하여 청나라에 절교서를 보낼 계획을 철회했죠. 그런데 청나라는 일본이 먼저 철병하지 않으면 청나라는 결코 철병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왔습니다. 또한 청나라는 일본과 어떤 교섭도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7월 9일 표명했죠. 이홍장은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싶어 했으나 의욕 충만한 광서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일본도 해볼 테면 해보자라는 식으로 7월 12일 이번엔 제대로 청나라에게 절교서를 송부했습니다. 7월 19일 청나라 내부에서도 최종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당장 전쟁을 치르진 않더라도 현재 조선 내 청나라 병력이 일본에 비해 열세이니 7월 23일에서 7월 25일 사이 3번에 걸쳐 증원군을 파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한양에 있던 오오토리 일본 공사는 고종에게 동학농민운동 같은 밀란이 일어난 게 전부 조선이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더 근대적인 개혁을 제안했으나 고종은 이미 전주 화약을 통해 나름의 개혁을 도모하고 있다고 했죠. 오오토리 공사는 그 정도로는 불충분하다고 했고 7월 18일 오오토리 공사는 본국에 전보를 쳐서 조선이 내전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으므로 무력으로 궁궐을 점령한 후 강제적으로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외교성의 무스 무네미스는 경복궁 점거에 적극적으로 찬성했고 19일 오오토리 공사에게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취할 것,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오호토리 공사는 7월 22일 조선정부에게 청나라군을 조선에서 철수시키고 내정개혁에 착수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일 밤 조선정부는 거부하는 회답을 보냈고 23일로 넘어가는 12시경 병력을 동원해 경복궁을 포위했습니다. 경복궁에서 일본군과 조선군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고 아침이 됐을 때 경복궁의 서쪽문, 오늘날 서촌으로 이어지는 영추문이 돌파당합니다. 조선 내부에 숨겨두었던 첩자들이 고종과 명성황후를 확보했고 일본군의 이대대 대장 야마구치 케이조 소조하는 고종에게 무장해제를 협박했죠. 고종은 병사들에게 무장해제를 지시했고 경복궁은 일본군에게 무단 점거되었습니다. 오호토리 공사는 흥선대원군을 강제로 데리고 와 조선의 실무를 맡기고 김홍집을 비롯해 일본의 우호적인 조선 신료들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한 이후 조선의 내정개혁을 진행시키니 이 개혁이 갑오개혁입니다. 일본 정부는 경복궁 무단 점거 사태에 대해서 조선군의 오발 선사격으로 치루어진 시가전에서 일본군이 방위적 목적으로 경복궁을 점령한 것이라고 공표했으나 추후에 오호토리 공사와 무스 무니미스 외상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얼마나 오호토리 공사가 철저하게 경복궁 점령 사건을 계획했는지 세상에 알려졌죠.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날 24일 오호토리 공사는 다시 한번 고종을 협박해서 조선 정부가 청나라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청나라가 이를 받아들일 리가 없죠. 여태까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은 일본보다 청나라가 더 강했는걸요. 오호토리 공사도 알았습니다. 청나라가 거절할걸. 그저 일본은 청일 전쟁에 대한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무스 무네미스 외상은 혼성체의 구여단을 이끌던 오시마 요시마사에게 청나라의 증원을 막으라는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7월 23일과 24일엔 청나라 병력이 무사히 아산에 보충되었으나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새벽 숨어있던 일본군 함대가 아산에 오고 있던 청나라 해군을 풍도 앞바다에서 격침시켰습니다. 청일 전쟁의 시작이었던 이 기습을 풍도해전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어떠한 선전포고 없이 청나라 함대를 기습했고 풍도해전으로 본격적인 청일 전쟁이 시작되었죠. 이때부터 선전포고 안 하고 일단 공격부터 하는 일본군의 관습이 시작되고요. 7월 26일 혼성체 9여단의 육군도 충청도 아산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풍도해전의 기습이 전해지자 아산에 있던 청나라 육군은 지금의 천안, 성환으로 이동해 진을 쳤으며 지휘관은 섭사성과 섭지초였습니다. 7월 28일 일본의 혼성체 9여단은 천안에 도착했고 성환에 청나라 육군 병력이 모여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날인 29일 오시마 요시마사의 병력은 두 개로 나누어 성환에 머물고 있던 청나라 병영을 덮쳤습니다. 청나라군은 500여 명의 전사자를 내고 후퇴하였죠. 이 전투를 성환전투라고 합니다. 오시마 요시마사는 후퇴한 청나라 병력을 쫓아 전멸시키려고 했으나 꽁꽁 숨은 청나라 군대를 찾지 못하고 한양으로 복귀했습니다. 성환전투 이틀 후 7월 31일 청나라 정부는 일본과의 청일 수호 조교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국교 단절을 하면서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고 일본도 8월 2일 청나라에 대해서 공식적인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한편 성환전투의 패배 소식을 보고받은 이홍장은 조선에 있는 청나라 육군 전군 평양으로 가서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부대와 합류하라는 지시를 보냈습니다. 충청도에 퍼져있던 섭사성과 섭지초 그리고 기타 청나라의 패전병들은 8월 28일 구사일생으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젠 평양에서 승부를 볼 차례였습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